오늘 여러분에게 책이라는 밥상을 차린 신기중학교 국어교사 현숙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차린 밥상은 이남성님의 뭘 해도 괜찮아입니다. 부모님에게나 선생님에게 뭐뭐 하시라 말하라는 소리를 지겹도록 들을 테니 왠지 여러분에게는 기분이 좋아지는 제목일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뭘 해도 괜찮은 걸까요? 설마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닐 텐데요. 다음 영상을 한 편 보고 선생님이랑 뭘 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본 광고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입니다. 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速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だ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 반전이 인상 깊으면서도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라는 마지막 문구가 마음 한구석을 울리고 두근거리게 만드는 광고이지 않나요? 선생님은 그랬거든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길다는 점, 꾸준해야 한다는 점,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이지요. 하지만 이 광고에서는 같은 길을 빨리 달려 들어와 등수로 매기는 마라톤은 인생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자신만의 길이 있고 인생은 실패해도 돌아가도 괜찮으며 자신만의 길을 달리는 모든 인생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을 뭘 해도 괜찮아는 이 광고처럼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꿈, 진로, 미래에 대해 뒤집어 생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길 말고 꿈을 찾아 자신만의 결승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뭘 해도, 실패해도, 돌아가도 괜찮아입니다. 지금부터 책 표지부터 찬찬히 살펴볼까요? 제목 옆에 꿈을 찾는 진로의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진로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취식소설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설이라는 틀을 빌려 진로라는 주제를 싣고 있다는 것이며, 요즘 지식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지식소설이란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인 만큼 뒤에 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아요.
그럼 이런 방식의 책을 쓴 이남석이라는 작가는 어떤 분일까요? 와우, 작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아, 심리학자이시군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엮는 하이브리드형 작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아, 참 어려운 말인데요. 하이브리드라는 서로 다른 것을 섞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이남석 작가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과학, 경영 등을 함께 공부한 분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넘나들며 진로 문제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공무원,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책을 집필하였다고 나오네요. 이남석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11개 직업을 전전하면서 내가 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것은 확실하게 포기하고 더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재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좋아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은 작가로 파고들고 있네요. 그동안에 여러 도전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 또 계속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요. 이런 분이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꿈이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답답한 자신에게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뭘 해도 괜찮아를 맛있게 읽게 하는 황금 레시피. 뭘 해도 괜찮아는 지식, 소설, 책, 뒤집어 보기 이렇게 4가지 핵심 키워드로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 문제를 통찰하다. 이 책에는 어떤 직업 안내나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로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가령 이 책의 주인공 태섭에게 담임 선생님은 내가 보기에 너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태섭의 담임 선생님은 4가지 사람들의 행동 유형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할 때 진정한 최선이라고 설득력 있게 조언합니다. 이 4가지 유형은 교육 심리나 스포츠 심리에서 많이 쓰이는 성취 동기 이론입니다. 이런 심리학을 바탕으로 진로 문제에 대해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교훈에 머물지 않고 자신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게 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2번째 특징, 꿈을 찾아가는 진로,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생각하다. 이 책은 인문학적 성찰에 소설을 더하였습니다. 뭘 해도 괜찮아의 주인공 태섭이는 무엇 하나 특출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빵빵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10대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청소년 주인공을 내세운 소설을 썼을까요?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진로라는 주제를 풀어나가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책 속에 담긴 지식이나 지혜가 아무리 멋져도 나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으면 내 삶을 가꾸는 지식이나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즉 공부에 한해서는 늘 자신 없고 빌빌대던 주인공 태섭이는 귤이라는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고 사서 선생님을 만나고
진로 특강에 참여하면서 생각 넘치고 꿈이 있는 소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런 태섭이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독자인 여러분도 느끼길 바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현실과 고민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서 실제로 감정이입도 잘 되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많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나 태섭이의 속 시원한 변신 따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고요? 지식 소설이니까요. 세 번째 특징, 책을 통해 생각을 키우고 해법을 찾는다. 이 책은 또 다른 책을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뭘 해도 괜찮아에서는 언급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책들을 통해 생각을 키워가고 닥친 문제들을 풀어갈 해법을 찾아가는 끈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과 책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소개되는 책들이 재미있게 끌어들여져 또 다른 책과 인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발 퀴즈. 다음 중 책 속에서 소개된 책이 아닌 것은? 1번 링컨의 위인전, 2번 희망의 인문학, 3번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4번 우리는 어떻게 과학자가 되었는가? 답은 무엇일까요? 책을 읽지 않아도 맞출 수 있어요. 링컨의 사진이 보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고요? 책 속에서는 링컨 위인전이 아니라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을 겪는 과정을 그린 소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뭘 해도 괜찮아를 읽으면서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라는 링컨이 말한 구절에 반해 링컨에 대한 이 소설이 너무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도 가보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책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책은 진짜 있는 책이 아니라 작가 이남석이 가상으로 구성해 본 책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이 책이 나와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네 번째,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현실을 뒤집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라.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이상하죠? 분명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보았는데요. 왜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할까요? 가령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인생 설계에 따라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엄친아들의 이런 자잘한 성공은 훗날 혼자서 겪게 되는 실패 한 방에 주저앉고 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행동으로 얻은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행동으로 얻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이 책은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 미래, 꿈에 대해 뒤집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할 것을 말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인지 생각하게 한답니다. 이상 어떻게 읽어야 맛있게 읽는지 황금 레시피였습니다. 선생님의 학교엔 먼저 이 책을 읽었던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친구들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였을까요? 친구들의 솔직한 평가는 당장 이 책을 펼치게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라는 과제가 없었다면 어쩜 읽지 않았을 책. 하지만 많은 장점을 가진 몸에 좋은 책이다. 시크한 평가인데요. 하지만 꼭 이 책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꿈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됐다. 고등학교 가서 성적 보고 정해야지 싶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작정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한 책. 책을 읽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정말 멋진데요. 다음은 상당히 재미있고 장난꾸러기인 친구가 직접 여러분에게 말하는 책에 대한 거짓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남성의 머리도 괜찮아는 긴 글씨가 많아 조금 지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래도 긴 글씨라 그런지 좀 지루한 점 마지막 부분에는 지루한 점이 있었고 감동되는 말과 그런 듯한 마음이 잘 드러나서 감동적인 마음이 더 잘 드러났고 실패가 두려운 청소년에게 또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정하는 그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선생님의 킥. 선생님은 작가가 저자 후기에 남긴 말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신의 메시지는 없다. 그렇지만 인간의 메시지는 있다. 이 책 한 권을 읽는다고 꿈과 진로에 대한 여러분 모두의 답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실과 고민을 생생하게 담은 만큼 생각을 한 뼘 키우고 한 발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뭘 해도 괜찮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